오늘 네. 해주실 이야기가 산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거를 방송에서 촬영하신 적이 있나요? 뭐, 산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방송은 많이 나가죠. 예, 낭만특집 예. 대체적으로 거의 다 산에서 많이 나가요. 근데 네. 오늘 애들 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큐멘터리 때문에 이제 산악 구조원들의 일상 막 이런 식으로 다큐멘터리를 많이 하잖아요. 아, 예. 예, 그때 이제 저는 어쨌든 낭양특집 스텝이다 보니까 좀 그런 괴담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런 분들한테. 예. 지기사부터 시작해서 산악구조원들 뭐 각종 직업에 있으신 분들한테 이 직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듣게 되는 괴담 같은 거 있나 이런 거를 종종 그냥 개인 인터뷰를 해요. 예. 이제 그때 들었던 것들을 오늘 조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 알겠습니다. 도대체 산에서는 그런 분들도 이제 열심히 이제 구조 활동을 하시고, 뭐 산을 청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도대체 또 분명히 우리가 못 봤던 그런 일들과 형체를 봤겠죠? 그쵸.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갈게요. Let's go. 기리십니다. Let's get it.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얘기는 남양 특집을 촬영을 하면서 겪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큐멘터리를 갔는데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산악 구조원들에 관련된 다큐를 찍으러 가서 되게 많은 산들을 갔어요. 예, 예. 되게 많은 산에 가서 산악 구조원들을 만나서 이제 혹시 저녁에 조용히 이제 물어봤죠. 제가 혹시 여기서 겪는 괴담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직업이든 간에 금기시해야 되는 행동들. 있지, 예. 네, 그런 걸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산악구조원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오늘은 산악구조원에 관련된 건 사람이 좀 무서운 경우 그리고 이제 귀신이 좀 무서운 경우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오, 예. 먼저 이제 사람이 무서운 경우를 말씀해드릴게요. 네네네. 이제 그분들 막 훈련하는 영상 찍고 막 구조하는 영상 이런 거 막 찍고 나서 이제 밤이 돼가지고 제가 가볍게 이제 술 한잔을 하면서 예. 물어봤는데 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산에 귀신이 많지 않냐, 뭐 귀신 본 적 있냐 물어보니까 밤에 산을 올라가면은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경우가 많다고. 예. 그래서 아니 뭐 무섭겠죠. 갑자기 이제 산 올라가다가 후레쉬 딱 비쳤는데 앞에 사람이 서 있어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런 예. 거 생각했죠. 네, 그냥 뭐 잘 안 보이게 후레쉬 안 켜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이러니까 아니라고, 후레쉬 안 켜는 거는 생각보다 많대요. 예, 예. 야간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후레쉬를 안 켜시는 분 많은데 그분들 얘기는 이제 후레쉬를 켜면 후레쉬 킨 곳만 보이니까 달빛이나 별빛이 좀 있는 곳에서는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후레쉬를 안 켜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예.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오히려 무서운 경우가 한 명일 때는 상관없는데 3명 이상의 그 등산객들이 후레쉬를 안 켰을 경우엔 조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대요. 오, 예, 예. 원래 혼자서 오시는 분들 혼자나 이제 둘이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후레쉬를 안 켜시는데 3명 이상으로 등산을 오면 대부분 전문 등산객들이래요. 예.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장비를 총 동원해서 등산을 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후레쉬를 켜고 움직인대요. 예, 예. 근데 산에 올라갔는데 밤에, 그것도 완전 야간에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산에 올라갔는데 3명 이상의 인원이 불을 끄고 있다? 그럼 대체적으로 범죄와 연관이 돼 있대요. 아, 야밤에 올라와가지고 알 수 없는 행동들을 막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직접 봤던 얘기를 해주시는데, 예, 예.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분들은 후레쉬를 항상 켜고 움직이세요. 이제 막 켜고 움직이시는데 앞에 이게 뭐가 부시럭부시럭 거리더래요. 등산로에서 좀 떨어진 부분에서. 그래서 예. 처음에는 이제 산짐승인가 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제 산악구조원들 같은 경우에 산짐승이 등산로 근처에서 나오면은 위치를 기록한 다음에 그걸 보고를 해야 된대요. 예.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동물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제 후레쉬를 딱 비췄는데 사람 4명이서 땅을 파고 있더래요. 오, 예.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무조건 2분 이상씩 같이 움직이시는데, 그래서 그중 한 분이 야 당신들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딱 이제 후레쉬를 딱 비치니까 갑자기 차비랑 그런 곡괭이를 다 던져놓고 막 도망을 치더래요. 예. 그래서 그 땅을 파고 있던 곳에 갔더니만 사람이 묶인 채로 거기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실제예요, 이것도? 네, 그분이 자기가 이제 실제로 겪었던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거 실제로 보면 발이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러니까 그분 말로는 그냥, 근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예. 사람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그런 망설이거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바로 이제 그분을 다 묶인 걸 풀어주고 경찰서로 인계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야, 예. 그러니까 그런 일 말고도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후레쉬를 안 킨 3명 이상의 무리가 모여 있는 경우 대체적으로 뭐 위쪽에서 이제 뭐 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도망쳐도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에서 도망쳐서 내려오거나 예, 예. 그러는 경우가 대다수였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봤던 거에서. 와, 진짜 산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밤에 되면. 아무래도 외진 곳이잖아요. 엄청나게 그쵸, 외진 예. 곳이고 밤 되면 애초에 야간 산행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일 뿐더러 예. 등산로를 벗어나진 않으시니까 등산로를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는 완전히 무법지대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런 건들도 많이 보신대요, 혹시? 생각보다 되게 많이 보신대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있나요? 막, 이 산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요, 하는 산. 그러니까 있기야 있죠. 있기야 있는데 그런 산들이 막 흔치 않지 않아요. 되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냐면은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산 예. 아래쪽에 심부름 센터가 많은 곳들은 대체적으로 그럴 거래요. 심부름 센터가 많은 지역이 있대요, 따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요즘 뭐 이제 한창 이제 등산 동호회 같은 데서 불륜 사건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심부름 센터 쪽에서 이제 산 아래쪽에서 그 막 차려갖고 그런 거를 찾아주는 그런 심부름 센터들이 많이 늘고 있대요, 전국적으로. 예. 네, 근데 이제 그분들 말씀은 심부름 센터 애들 같은 경우에 정말 돈 받고 못할 다 하는 애들이어서 뭔가를 처리하려고 할 때 가장 편한 곳이 산이지 않겠냐고. 그쵸, 사람도 없고. 그런 말씀을 네, 그래서 그분 말씀은 이제 산 아래 이제 심부름 센터가 좀 많은 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 그럴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야, 그것도 새로운 정보네. 그래서 그분들 말씀은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영가에 대한 존재를 믿고 그런 거에 좀 금기시하니까 심부름 센터가 많은 지역의 산에는 귀신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진짜요? 네, 그래서 후에 이것도 저희가 궁금해가지고 다큐를 찍고 남양 특집으로 갖고 와가지고 무당형님이랑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개인적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예. 네, 무당형님 말씀으로는 뭐 산에는 어디를 가든 간에 어쨌든 영가들이 많고 하는데 자기가 느끼기엔 확실히 심부름 센터가 아래쪽에 있는 산들에 좀 원한을 가지신 분들이 종종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서운 이런 일들 말고 이제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도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들려주세요. 이제 이거는 금기에 관련돼서 되게 많이 말씀을 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일본에서도 일본 촬영 갔을 때 얘기했다시피 여우한테 홀렸다 그러잖아요. 예. 산악구조원 분들이 그거를 되게 많이 겪으신대요. 오? 예.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 훈련을 하는 모습을 찍었잖아요. 어떻게 훈련을 하냐면 진짜 산 곳곳을 헤집고 다니는 훈련을 하세요. 예. 어떤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해도 최대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그 산의 모든 그 경로를 외우고 계세요. 대체적으로.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산을 탈 때 길을 못 찾는 경우가 엄청 많이 생긴대요. 그렇게 해집고 다녔는데도. 네, 그분들 막 진짜 거의 매일같이 산을 헤집고 다니세요. 예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우한테 홀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여우에 홀리면은 뭐 제자리에 서서 가만히 기다리면은 이상한 느낌이 사라지면 움직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대처법을 듣거든요. 예. 산악구조원 분들이 하는 말이 만약에 우리들이 산에서 길을 못 찾는다. 그러면은 그 주변을 수색을 하라고 배운대요. 수색을 하라. 예. 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색을 하면은 이제 실족을 하셔서 다치신 분이나 아니면은 길을 헤매고 계신 분을 무조건 발견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럼 그 의미는 거기서 길을 잃게 하는 의미는 이 사람을 구해라 이런 뜻인 건가요? 아니요, 그냥
본인들 생각은 그 같이 얼떨결에 꼬인 그런 거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아, 그 다치신 분을 대상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 주변을 지나가니까 같이 걸려든 게 된 거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무섭다. 그러니까 네, 이 그래서 사람을 괴롭히고 네. 있는데 갑자기 네가 나타났어? 좀 이런 느낌이네요. 그쵸. 얼떨결에 같이 이제 엮어진 거죠. 오,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람을 찾게 되면은 못 내려온대요. 예, 바로. 예. 근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산에서 실족을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위급한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바로, 네, 근데 바로 내려오질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사람을 구출해서 내려오면 계속 헛것이 보인대요. 오, 예. 어떤 거죠? 꼭 내려오지 말라고 하는 듯이 막 앞에 갑자기 누가 딱 서가지고 자기가 내려가는 길목에 누가 딱 서 있다거나 예. 아니면 나무 위에서 갑자기 뭐가 툭 떨어져서 보면은 사람 시체 환영을 본다던가 예, 예. 그런 현상을 계속 보여준대요. 와, 무섭다. 예.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계곡을 찾아간대요. 예. 그래서 계곡을 찾아가서 계곡 물 따라서 내려가면은 내려가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그런 방법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분 말씀은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위에 선배들이나 아니면 다 전해 들었던 얘기는 여우 홀림이라는 것 자체가 방향감을 상실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오. 물 흐름까지 잡는다고. 예, 예. 그러니까 물 따라 내려가면 된다라고 하면서 계곡을 찾아서 계곡을 따라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 이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많이 보신대요. 산에서 예. 귀신들을.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제 근데 보게 되면은 좀 안 좋은 것도 같이 본대요. 뭐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산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밤에 이제 수색을 하려고 산을 올라갔는데 웬 여자가 자꾸 앞에서 한 200m 앞에서 자꾸 오라고 막 부르더래요. 오, 예. 근데 두 명이서 있는데 두 명이 그걸 다 보고 나서 두 명 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저건 100% 사람은 아니고 귀신인데 저걸 쫓아가 마라 이런 생각을 했대요. 예. 처음에는 이제 좀 무서워가지고 이제 다른 코스로 이제 막 움직이고 그랬는데도 계속 앞에 나타나가지고 일로 와봐 막 이러더래요. 예.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그 영가를 딱 쫓아갔더니만 사고사로 돌아가신 분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산에서 진짜로 그분들, 와, 너무 힘드시겠다. 그런 귀신까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초반에 많이 그만둔대요, 그 일을. 그러니까 체력적인 거는 둘째 치더라도 그런 일을 못 보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그만둔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갖고 그분들은 이제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이제 하나씩 얘기해 주시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자기들이 가장 많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10만이래요, 그 산에. 오, 약초꾼들 뭐 10만이. 네, 왜냐면은 10만이들 같은 경우에 그분들보다 오히려 산을 더 잘한대요. 산에 사는 그렇죠. 방법이라던가, 네, 장소라던가. 그래갖고 그 10만이들한테 도움을 받는데 10만이들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조금 신기한 얘기가 어느 날 산을 갔는데 갑자기 뱀이 늘더래요. 예.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그 지역에 뱀이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요 근래 들어서 그 지역에 뱀이 는다. 그러면 그 지역을 수색을 하면은 시체가 하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러면 귀신들이 뭐 여러 귀신들이 보였지만 그래도 좀 아, 이거는 진짜 소름 돋는다 이런 목격담도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것 중 좀 와 이거는 좀 무섭겠다 싶었던 괴담이 하나가 있긴 한데 어떤 산에 이제 산악 구조팀이랑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러는 차에 실제로 이제 그 촬영 중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 말고 다른 감독님이 찍은 걸 제가 후에 찾아가서 들었거든요, 그 감독님한테. 근데 사건이 터져갖고 이제 출동을 하는 영상을 찍는데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들고 산 타는 걸 쫓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 힘들죠. 예. 네, 심지어 산악구조원들 같은 게 원래 일반적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그런 촬영일 때 위급 상황이 아니면 발을 맞춰줘요, 그분들이. 예.
근데 사건이 터졌다 보니까 이제 발을 맞춰줄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은 빨리 장소를 도착해서 그분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스태프들이 어거지로 막 이렇게 쫓아가다가 길을 잃었대요. 놓쳐갖고 그분을. 근데 야간에 이제 신고가 들어온 상황이어갖고 이제 어쨌든 그분들 같은 경우에 GPS 통피싱 장비라 그런 걸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길을 잃게 되면 그 자리에 서 계시면 GPS 신호를 보고 찾아가겠다 이런 얘기 들어서 그분이 가만히 그냥 서 있었대요. 예. 가만히 서 있는데 거기가 조금 큰 산이거든요. 예. 큰 산이니까 정말 인적이 드물대요. 산 중간 정도만 올라가도 사람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산이었대요. 예. 근데 막 계속 바시락 거리는 소리, 그 낙엽 밟는 소리 있잖아요. 아, 예. 그 낙엽 밟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저 멀리서부터. 그래갖고 그분 생각은 나를 구하러 왔나 보다 이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대요. 그 낙엽 소리가 어떻게 가나. 예. 막 낙엽 소리가 막 나는데 점점 막 가까워지는데 소리가 자기 옆을 싹 지나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래요. 오. 예. 그래갖고 그분이 거기서 이제 굳은 거죠. 오, 소름 돋아. 예. 그래 굳어갖고 이렇게 망했다. 귀신 나왔나 보다. 막 그분은 낭냥 특집을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면역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예. 거기서부터 사람이 패닉이 와가지고 막 도망을 치기 시작했대요. 막 도망을 친 이유가 낙엽 소리가 자꾸 자기 주변을 막 맴돌더래요. 그래서 막 맴도니까 그 허둥지둥 막 그 지역을 막 벗어나려고 그러는데도 계속 낙엽 소리가 옆에서 막 들리더래요. 쫓아오는 소리로. 예. 그러다가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은 노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 내려오는 산악구조원이랑 만났대요. 예. 그래서 만나갖고 살려달라고 막 귀신이나 쫓아온다고 하면서 막 허둥지둥 거리고 있는 차에 산악구조원들 얼굴을 보니까 표정이 엄청 안 좋대요. 예. 이게 무슨 상황인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멍하니 그냥 가만히 그분들 말에 따라서 이제 안내받아서 내려가고 나서 후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산악구조원들이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런 사건이 벌어진 그런 흔적조차 없대요. 와, 예. 그러니까 그분들 말로는 실족을 하거나 그러면은 암만산이라도 자기들 눈에는 저기서 떨어졌겠거니 하면서 그런 미묘한 흔적들이 보인대요. 짬이 차면 예. 찰수록. 근데 분명히 그 산악구조 거기를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고 자기가 거기 있고 누가 떨어졌고 그리고 전화기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떨어진 사람이 끙끙대는 소리? 오. 이런 것들까지 다 막 들렸었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좀 문제가 크겠다 한 다음에 빠르게 출동을 했던 건데 그 장소 도착을 해가지고 그 근방을 다 수색을 해봤는데도 아무것도 없던 거래요. 예. 흔적조차, 심지어 사람이 있었던 흔적조차 없던 거래요. 그래갖고 뭐 죽었나 보다, 뭐 우리가 잘못 들었나 보다, 아니면 뭐 알아서 내려갔나 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던 차에 이제 스텝을 만나서 내려온 건데 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고참 있잖아요. 최고참. 예. 최고참이 조용히 도착하니까 넌지시 그러더래요. 야, 이 장소, 그러니까 그분은 포인트별로 이렇게 나눠놓는데, 야, 그 포인트에서 전화 온 거지. 이러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하면서 그 주변 수색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이러니까 그분이 한숨 푹 쉬면서, 야, 걔네들은 또 전화하네. 야, 그거 전화 10년째라고. 그러니까 그분 말씀은 10몇 년 전쯤에 그곳에서 이제 조금 험한 사건이 있던 거예요. 여자 둘과 남자 둘이 이제 등산을 갔는데 이제 등산로 외곽 지역을 나간 거죠. 예. 등산로 외곽 지역 나가서 탐방을 하다가 여자 한 명이 실족을 해가지고 떨어졌는데 이제 그 10년 전이어도 사실 휴대폰이나 그런 게 되게 잘 되어 있을 때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휴대폰이 잘 안 터졌나 봐요. 예. 여자가 실족이 된 상태에서 그 여자를 이제 데리고 내려오려다가 길을 잃고 4명이 전부 다 이제 실종이 됐다가 후에 이제 시체로 발견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근데 예.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거의 한 3주에 한 번씩 그 포인트에서 사고가 난다고 그렇게 전화가 온대요. 와, 소름 돋는다. 진짜 계속 살려달라는 전화가. 네, 빨리 와서 얘 좀 구해달라고. 그리고 실제로 거길 가면은 그 근처 근방에는 아무도 없어요. 흔적도 없고. 소름 돋아.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텝이 이제 그랑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거기 있는 감독도 그렇고. 예. 그래갖고 그 고참분한테 이제 막 좀 캐물었대요. 뭐 어떤 식으로 움직인 것 같냐. 그 사건에 대해 좀 설명을 해줘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스텝이 있던 그 장소가 시체가 있던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그 스텝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 근방을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산악구조원 분들의 또 금기가 있나요?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동. 그분들은 되게 미신이 많으세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신이 되게 많으세요. 제가 들었던 가장 이상한 금기는 산을 입구라고 이렇게 딱 쳐놓는 그게 있잖아요. 예. 거기를 왼발로 통과하지 말라는 금기가 있어요. 그건 왜지? 그러니까 저도 그걸 물어봤거든요. 예. 왜 그러냐고, 왜 급하면은 왼발 오른발 신경 안 쓰고 막 나가지 않냐고. 근데 왼발로 산을 타기 시작하면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대요. 아. 네, 그런 금기도 있고, 그리고 또 되게 특이한 게, 사고가 나셔갖고, 이제, 살아계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돌아가신 분을 만나면요, 그 자리에서 5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는데요, 일부러. 왜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에 나중에 무당분이 오셔갖고 얘기를 해줬대요. 그 산악구조원에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시체를 발견했을 때 5분간 가만히 서 있는 이유가, 그 시체가 죽고 나서 떠돌고 있을 거라고.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 시체로 딱 돌아왔는데 그 시체가 없어지면은 그 시체는 그 영가는 산을 계속 떠돌게 되는 거라고. 근데 5분간 가만히 서 있으면 자기 시체 주변에 사람이 온 걸 영가가 느낀대요. 예. 그러니까 한번 와가지고 내가 죽었다는 거 다시 알고 그 산악 구조원들을 따라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는 진짜. 네, 그래갖고 그분들은 시체를 발견하게 되면 그 자리에 5분간 가만히 일단 대기한 다음에 5분 후에 간단하게 이제 제가 지금부터 모시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시체 수습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럼 또 있나요? 또 있어요? 네, 많죠. 그분들 오. 말했죠. 미신이 정말 많으신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또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흔히 이제 안 좋으신 선택을 하시는 분들 중에 산에서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발견했을 때 이제 있는 미신 중 하나가 일단 비슷해요. 5분간 가만히 서 있는 건 맞대요. 예. 5분간 가만히 쓴 다음에 그분 주변을 한 10바퀴고 20바퀴고 이렇게 한 번 뺑뺑 돈대요. 와, 예. 뺑뺑 돌고 나서 시체를 수습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산에서 선택을 하시면은 목을 매달고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니까 그 끈을 이제 다 풀어서 내려드리고 나서 시체를 수습해서 내려간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도 나중에 무당한테 들어보니까 예. 대부분 안 좋은 선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묶인대요. 그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업어서 내려올 수 있는 걸 마련해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거기에 삥삥 돌면서 삥삥 돌면서 나한테 와라라는 의식 같은 걸 하는 거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업어서 내려오면 산 아래로 내려오면 대체적으로 내가 이제 끝났구나라고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원상적으로 내려가가지고 천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은 그냥 모르면 그냥 바로 이제 시체 수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와, 근데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몇 바퀴 돌고 그렇게 하시겠네. 가리킨대요. 신입들이 오면은 항상 예. 그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걔네 그 팀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개인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팀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항상 고참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분들이 항상 그거를 유도해가지고 행동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분들이 해주시는 말 중에서 귀신을 되게 자주 보게 되는 미신이 있대요. 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밤에도 이제 순찰을 계속 도르시잖아요, 산을. 이렇게 밤에 순찰을 돌면은, 그러니까 흔히 군대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요. 밤에 한 곳에 가만히 응시하지 말라고 헛것 본다고. 예. 그런 아마 훈련소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들여다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비슷한 게 있는데,
등산로 길을 따라 걷다가 소리가 들리면은 그 소리를 절대로 그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말래요. 어떤 소리든. 아니, 어떤 소리든 간에 무조건 관심을 가지지 말려고 하래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기했잖아요. 동물인지 그걸 확인해가지고 포인트 보고를 해야 된다고. 아, 그쵸. 그래서 대부분 이제 소리가 들리는 곳을 보면은 귀신이 서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가 이상한 게 있다거나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사람 발소리 아니면 동물 발소리를 구별하는 법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말로는 사람이나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 리듬감이 있대요. 예. 리듬감이 얼추 있고, 그리고 낙엽이 쓸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눌리는 소리가 같이 난대요. 오, 예. 근데 소리가 나서 봤을 때 귀신이 있는 경우 그 소리는 대체적으로 낙엽이 쓸리는 소리만 난대요. 싹 하면서. 오. 아니, 근데 왜 내가 여기서 오 하냐면, 우리 그 펜션 영상 찍으러 갔을 때, 그때 폐건물 찍으러 네. 갔잖아요. 그쵸, 그쵸. 그때 낙엽 소리, 그 쓸리는 소리 미친 듯이 났잖아요, 거기서. 예, 그쵸. 그런 근데 소리인 거죠? 예, 그런 소리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게 바람 소리랑은 또 다르대요. 바람 소리 같은 경우엔 낙엽이 이렇게 위로 한번 쳐서 올라와서 툭툭툭툭 거리는 소리가 같이 난다는 거예요. 예. 그분들은 뭐 산에 계시니까 저희들보다 더 정확하겠죠. 근데 그분들 말은 귀신이 소리를 내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쓸리는 소리만 계속 난대요. 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진짜 소리 나는 곳을 정말 신경도 안 쓰고 그 자리를 최대한 빨리 벗어나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너무 공감이 가네요, 진짜. 제가 들어봤던 소리이기 때문에. 네, 그쵸. 그리고 또 다른 게 하나가 미신이 뭐냐면은, 원래 일반적으로 산에서 불을 이용한 조리를 하거나 아니면 불을 피우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긴 하지만, 안 되죠, 예. 좀 깊은 산 같은 경우에는 야간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이제 늦가을이나 겨울에 추워갖고 이제 스토브를 이용해가지고 불을 피시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만약에 발견을 했을 때 항상 되게 신기한 게, 그렇게 불을 펴놓고 그 사람이 이렇게 앞에 앉아갖고 뭐 물을 마시든 뭐 밥을 먹든 그러고 있으면 옆에 예. 한 두세 명이 더 앉아요. 멀리서 보면. 와, 예. 혼잔데, 그분 혼잔데. 가까이 다가가면 아무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산에 계신 영가분들은 산에서 돌아가신 분들일 텐데 그분은 얼마나 추웠겠냐고. 그러니까 불 피면은 다가오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산에서 불을 안 핀대요. 불법이고 와. 뭐고 신경 안 쓰. 예, 예. 근데 이 얘기를 실제로 언제 겪었냐면, 예전에 캠핑장 촬영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무당형이랑. 네, 네. 근데 그분이 캠프파이어를 피면은 불새로 온대요. 그럼 저희도 그 펜션에서 불 피웠을 때 많이 왔겠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산에서 이제 동사나 그런 식으로 저체온적으로 돌아가신 영가분들이 본능적으로 따뜻한 걸 찾아다닌대요, 무당형님 말은. 예, 예. 그래서 그런 저체온증이나 그런 걸로 돌아가신 분들이 불이 아니더라도 좀 따뜻한 사람한테도 많이 붙으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그 산악구조원들 말로는 그렇게 스토브를 켜고 이렇게 가만히 계신 분들을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뭐 두세 명은 뭐 그냥 귀엽다 싶을 정도고,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그 사방에 이렇게 사람이 보였던 적도 한번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산에서 원래 불을 피우는 거는 불법이긴 하지만, 함부로 못 키겠다, 진짜.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래갖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보이면은 일단은 가만히 지켜본대요. 예, 예. 그리고 나서 멀리서 이제 그 사이렌 같은 걸 킨대요. 예. 그럼 그분이 깜짝 놀라고, 어쨌든 불법인 걸 알잖아요, 그분들. 그치, 왜냐면 예. 산불경이 때문에 벌금이 안 나니까 재빨리 불을 끈대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보면은 아무도 안 계신대요. 그런 영가 모습을 하신 분들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름 돋네, 진짜.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게 이제 그 산에 이제 계곡 같은 데 있잖아요. 예. 근데 산에 있는 계곡들이 사실 되게 얕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많이 깊게 와봐야 무릎 조금 아래쪽까지밖에 안 오잖아요, 산에 있는 계곡. 네, 근데 맞아요. 그분들 말로는 그 계곡에서 익사 사고가 생각보다 되게 많대요. 그렇게 발목까지 오는 깊이여도.
근데 예. 그분들은 이제 사건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익사사고가 나는 게 실족을 하고 나서 정신을 잃은 채로 계곡에다 얼굴을 받고 넘어져서 그 상태로 익사가 되는 경우로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뭐, 말은 되잖아요, 그 부분이. 왜냐면 떨어져서 내진탕이 와서 정신을 잃었는데 하필 엎어진 곳이 물이었고. 그럼 익사사고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가끔씩 그래서 야간에 이렇게 계곡 쪽을 지나면은 예. 계곡에 얼굴을 받고 엎어져 있는 사람 그런 영가의 모습들이 종종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오. 아니, 그분들은 거의 영환 수준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근데 저도 그거를 궁금해가지고 무다현님한테 물어봤어요. 예. 내가 예전에 이런 촬영을 했었는데 그분들은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산에는 각자 그 기가 있는데 그 기에 오랫동안 노출된 사람들이 그런 게 좀 트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어쨌든 그 장소에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은 그 장소에 파장이 맞아지는데 예. 영가들은 장소에 파장이 맞으니까 머무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산과 파장이 비슷한 그 사람들한테는 영안이 틀 수밖에 없다고. 단 그 산만 유일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스라님, 혹시 우리가 뭐 큰이들 뭐 계곡이나 뭐 산 놀러 가서 조금 아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고시래라는 걸 하잖아요. 네, 맞아요. 막 그냥 음식 같은 거 뒤로 던지면서 아무 말 없이 던지고 이제 이거 드시고 괴롭히지 말아달라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쵸.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나요? 거기서 산악구조원 분들? 그러니까 그 고실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꼭 산뿐만 아니라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이제 새참 같은 거 드실 때 던지시는 게 예. 그냥 근처에 계신 분들 보고 이제 좀 도와달라, 잘 봐줘라 이런 걸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에 기도하세요. 산에다 대놓고. 오. 오늘도 이제 우리들 막 그 사고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걸 하는데 일종의 고실애인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아, 그렇겠네요. 네. 거의 제가 촬영하는 동안도 어느 산을 가더라도 항상 매일 하더라고요. 그 행위. 오늘은 무사히 예, 뭐. 사고 없이. 네. 기독교를 가지고 계신 분이든 불교를 믿고 계신 분이든 간에 그냥 다 같이 그냥 간단하게 상 같은 거 차려놓고 그리고 그분들 항상 되게 똑같았던 게 자기들 아침이랑 똑같은 식사를 항상 대접을 하세요. 오. 뭐 조금이 아니라. 네, 그냥 조금이 아니라 정말 그 본인들 아침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그냥 1인분을 그대로 상 차림에 올려놓고 그런 걸 간단하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산악구조원님들이 봤을 때 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 고란이나 뭐 노루 뭐 이런 거 보거나 네. 그런 경우도 이야기가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그런 건? 산악구조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가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고란이나 노루를 보게 되면요, 노루나 고란이 같은 경우는 사실 유해동물인 건 아시잖아요. 예. 농촌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많은 피해를 끼치니까 사실 네네. 저도 시골 출신이어서 고란이나 노루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전 세계에 고란이가 우리나라에만 몰려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고라니는 멸종위기 동물 중 하나예요, 실제로.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고라니에 대한 무분별한 수렵을 금지시켜놨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발견됐을 경우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산신이나 그렇게처럼 얘기는 안 하시고 그냥 보고 대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슬슬 넘어와야죠. 이제 그쵸, 산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고라니를 이제 산신으로 많이 얘기를 하세요. 산 청소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나라의 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지역 자치구에서 그 산을 청소하기 위해서 모으시는 분들이세요. 예.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산을 좀 오랫동안 등산을 했던 베테랑들한테 그런 의뢰를 드린대요. 예. 아무래도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등산로 청소하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등산로가 떨어져 있는 곳을 청소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산을 오래 타시거나 아니면 전문 등산인들 중에서 이제 좀 노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모집 공고를 한대요. 예.
그런 분들은 정말 산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기가 산에서 고라니를 보면은 항상 그렇대요. 고라니를 보면은 사고를 발견하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와, 진짜 뭐가 있나 보다, 고라니, 그게. 네, 뭐가 있으니까 계속 고라니 관련된 걸로 얘기 나오겠죠. 뭐 그쵸, 노루라든가 아니면 예. 초식동물 관련된 걸로는. 그래서 그분들은 두 가지 동물을 조심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가 예. 고라니고 하나가 뱀. 뱀. 네, 이 두 종류를 굉장히 조심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고라니가 나왔을 경우 본인에게 해를 직접적으로 끼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못 봤대요. 예. 그리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고라니 때문에 뭔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는 단 한 번도 없었대요. 근데 유독 뱀이 자기를 쫓아오는 경우가 있대요. 호, 예. 원래 피하잖아요, 뱀.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만나 뵀을 때 이제 양쪽 다리가 안 계셨어요. 사고로 이제 등산 그 일을 하시다가 사고로 이제 양쪽 다리 아이고. 잃으신 분인데 예, 예. 그분 말씀이 자기가 그날 이제 산을 올라가서 청소를 시작을 했는데 뱀이 돌아다니는 소리가 생각보다 잘 들려요. 산에서는. 예. 낙엽이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싹 하는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그래서 산에 한 중간쯤부터 그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그래서 뒤를 보니까 뱀이 이렇게 한 마리가 자기가 딱 쳐다보니까 그 자리에 서가지고 자기를 응시하는 느낌이 들었대요. 예, 예. 근데 그 아시잖아요. 뱀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고. 그쵸. 아까도 이야기 나왔죠. 네. 예. 네, 그래서 그분들도 뱀을 안 죽인대. 그래서 그냥 대충 허이허이 하면서 막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로 근처까지 가면 뱀이 도망쳤다가 다시 또 다가오고 예. 막 그런 행동을 하더래요. 그러다가 그렇게 한 30분을 그 뱀이 자기를 쫓아다녔대요. 예.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싶어갖고 안 되겠다 오늘은 내려가자라고 한 다음에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뱀이 자기가 내려가는 길을 계속 막더래요. 오, 이상하다, 예. 그래갖고 뭐지 하면서 그 뱀을 피해서 딱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뱀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갖고 예. 이제 끝났나 보다 이러고 나서 딱 발을 딱 딛는 순간 떨어졌는데 하필 그때 이제 다리가 바위 사이에 껴가지고 아, 그 상태로 사고를 당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후에 그 뱀이 자기를 노리고 계속 쫓아온 느낌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뱀 때문에 사고가 난 거니까, 결국에는. 네, 그쵸. 왜냐면은 사실 그 뱀만 없었어도 정해진 코스로 내려갈 수가 있었대요. 근데 그 뱀 때문에 계속 피해 가다가 그런 코스로 진입을 하게 됐고 그런 코스에서 사고를 당하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또 그런 사건 말고도 또 다른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산을 딱 올라갔는데 뱀 3마리가 이렇게 뱀 그 겨울 올 때쯤 되면 걔네들이 막 서로 막 엉켜 있어요. 예, 맞아요. 예. 지들끼리 이제 막 체온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막 되게 엉켜 있어요. 그래서 올라갔더니만 그게 보이더래요. 근데 그분은 이제 청소를 하기 이전에 시마니 겸 땅꾼 생활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예. 근데 그분들 말씀이 이제 모든 겨울잠을 자는 모든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기 직전이 가장 약효가 많대요. 그래요? 아무래도 그 겨울잠을 자기의 몸의 에너지를 되게 많이 투척을 하다 보니까 예. 뱀이든 개구리든 간에 겨울잠을 자기 직전의 상태가 가장 비싼 값에 거래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뱀은 아시겠지만 잡으면 불법이에요. 맞아요. 땅꾼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분도 그 생각을 하고 나서 마침 겨울잠 자기도 전이고 그렇게 3마리가 뭉쳐 있으니까 예. 아무 생각 없이 그 뱀을 이제 잡아서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포대자루를 꺼내서 뱀을 이렇게 담고 뱀을 갖고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오다가 이제 갑자기 발을 탁 물더래요, 뱀이. 예. 근데 사실 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긴 바지를 입고 있으면 안 물거든요, 쉽게. 예. 뱀 같은 경우에 무는 이유가 체온을 보고 나서 그 체온을 노리고 무는 건데 그 겨울쯤이었고 두꺼운 바지를 입고 있다 보니까 사실 뱀이 물 일이 없는데 갑자기 뱀이 자기 발목 주고 딱 물더래요. 그것 때문에 예. 놀라서 딱 엎었는데 엎어지고 나서 어떻게 정신을 차려갖고 막 굴러서 가다가 정신을 차려 딱 일어나니까 바로 앞이 절벽이었대요. 와.
그래가지고 바로 뱀을 다시 풀어주고 다시 예. 내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뱀이라는 존재가 뭐 영물인지 아닌지는 저희는 몰라요. 근데 진짜 함부로 해서는 안 돼. 모든 동물들을. 그쵸? 그쵸.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어쨌든 생물이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예. 유독 조심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뱀. 사실 이랑 고라니 같은 경우에 예.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그렇대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고라니 같은 경우에 사람 보면은 피하잖아요. 예. 근데 유독 쫓아오는 듯한 모션을 보이는 고라니들을 쫓아가면은 항상 그곳에 뭐 다치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한 분은 실제로 한 분은 그런 것도 봤대요. 고라니가 자꾸 쫓아오라 그러던 모션을 취해갖고 쫓아갔는데 낙엽에 담배꽁초가 불이 안 꺼진 채로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걸 발견했다는 분도 계시고, 예. 그러니까 산불 나는 걸 방지하려고 아무래도 부른 거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도 계시고, 그리고 고라니를 쫓아갔더니만 그 산속이다 보니까 이제 좀 외진 곳으로 떨어지면 사람 인적도 드물고 하다 보니까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종종 많이 일어난대요. 예. 고라니를 쫓아갔더니만 그런 범죄 현장을 목격한 적도 많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산악 구조원 분들 말고 그 산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 넓은 산을 어떻게 청소를 하시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그분들 그냥 그 쓰레기 봉투는 아니고 약간 박스 같은 거 좀 가벼운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메시고 그냥 집게 들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주우세요. 아이고, 엄청 힘드시겠다. 네, 엄청 고생을 하시는데 임금이 되게 짜시더라고요, 보니까. 아이고. 네, 근데 이제 그분들 이제 귀신 얘기를 이제 해드릴게요. 예, Let's get it.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청소하시는 분들이니까 밤에 산을 탈 일이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경우는 있대요. 그 정말 높은 산을 청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산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높은 산 같은 경우에 산장을 하나씩 해놓잖아요. 이제 대피소라고 예, 예. 해가지고 제1대피소, 제2대피소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러신 분들은 하루는 이제 제1대피소까지 청소를 하고 제1대피소에 묵었다가 2대피소까지 청소를 하고 2대피소에 물을 묻고 그리고 다시 내려온대요. 그런 식으로 예. 청소를 하신대요. 근데 대체적으로 좀 유명한 산들은 대피소를 들어가면 항상 사람이 많은데 예. 그 대피소라는 게 코스별로 만들어져 있대요. 그 산을 올라가면 A 코스, B 코스 막 나눠지는데 좀 겨울에 좀 위험한 코스들 같은 경우엔 겨울에 그 대피소를 가면은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예.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엔 청소를 해야 되니까 사람이 쓰지 않는 길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돌다 보니까 혼자서 대피소에 묵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대요. 이제 근데 그런 경우 이제 귀신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 한 분 같은 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겨울에 잘 가지 않는 코스로 이렇게 청소를 하고 대피소를 들어갔대요. 예. 대피소를 들어가니까 눈이 오더래요. 근데 산에서 눈 오면 진짜 위험하니까 그분 생각은 이제 오늘 내일은 못 내려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대피소를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산악 구조원이나 아니면 비상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음식이나 식량 같은 걸 한 일주일치를 박아놓는 창고가 있대요. 예. 그 창고에서 이제 음식을 꺼내갖고 이제 컵라면이나 그런 걸 꺼내갖고 이제 컵라면을 막 먹고 있는데 그때가 저녁 한 10시쯤 됐는데 갑자기 대피소 문이 딱 열리더니만 그 눈을 맞은 등산객이 들어오더래 대피소로. 예. 그래갖고 말을 걸었대요. 아이고 뭐 이렇게 그분이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이렇게 힘든 코스로 올라왔냐고 여기 빨리 들어오라고 몸 좀 녹이라고 한 다음에 그분을 옆으로 앉혀놓고 컵라면을 빠르게 이렇게 해줘가지고 컵라면을 딱 쥐어주면서 이걸로 몸 좀 녹이라고 하면서 컵라면을 먹고 같이 컵라면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나서 잠이 들었대요. 예.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옆에 그대로 자고 있어갖고 그러니까 그 생각도 했대요. 그분도 이게 귀신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녁에 일어나니까 그분이 옆에서 잠을 자고 있어갖고 뭐 귀신은 아닌가 보다 이 생각을 예. 하고 나서 또 이상하게 또 출출해가지고 또 컵라면 하나를 뜯어갖고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만 그 사람이 또 들어오는 거래요. 예. 또 들어오더니만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와. 같이 와가지고 컵라면을 또 줘가지고 컵라면을 막 먹고 나서 자겠다고 딱 그 원래 이불 펴놨던 그곳으로 들어가더래요. 예. 그리고 나서 멍하니 이제 또 그분은 무서우니까
멍하니 그걸 딱 보고 있는데 한 2시간쯤 지나니까 또 문을 열고 그 사람이 또 들어오더래요. 그걸 밤새 봤. 우와. 그럼 밤새 컵라면을 해준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제 딱 그 아침, 그러니까 그러다가 잠들으셨대요. 피곤해가지고. 예. 다음날 보니까 진짜 빈 컵라면이 6개 정도가 쌓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귀신이 먹은 게 아니라 본인이 먹었나?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저는. 예, 그렇겠죠. 본인이 먹은 거겠죠. 네, 귀신이 먹었을 일 없을 테니까. 그런 경우도 되게 많다 그러시고, 이제 대피소 같은 경우에 그곳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겨울 산행을 들어왔다가 눈이 와가지고 그 대피소에 갇히는 경우가 있대요. 예. 근데 그분 같은 경우 연세가 좀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피소에 다 연락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서 고립이 된다 하더라도 금방 바로 구조를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분 말로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통신 장비가 설치가 안 돼 있는 대피소가 되게 수두룩했대요. 예. 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립이 된 상태에서 식량이든 물이든 아니면 추위에 의해서든 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대피소에 귀신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 말로는 이제 대피소를 딱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구별법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구별이 된대요. 대피소를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면요 귀신이 없는 거래요. 아, 뭔가 분위기가 따뜻하거나 그런.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등산객들, 뭐 등산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내려가는 사람이 올라가는 사람한테 막, 뭐,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 하면서 되게 화기애애 하잖아요, 분위기가. 예. 대피소 같은 경우는 그게 더 극대화돼 있대요. 힘들게 어느 정도 올라온 사람들끼리의 모임이다 보니까 서로서로 막 이제 얘기들이 그런 걸 엄청 많이 한대요. 예. 그래서 어느 대피소를 가든 간에 항상 분위기는 화기애애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촬영 때문에 대피소를 들어가도 분위기는 항상 화기애애했어요. 예. 근데 그분 말로는 귀신이 있는 대피소를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분위기가 엄청 가라앉아 있대요. 와. 그리고 그분 말은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 그러면 사람 수를 세래요. 예.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은 그 사람 수가 줄어 있을 거라고. 와, 소름 돋는다. 예. 네, 그 실제로 자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구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다. 6명이 있네. 오케이, 6명 확인을 하고 나서 한두 시간 후에 다시 인원수를 체크를 하면은 5명이 돼 있다. 아니면은 갑자기 사람 수가 느는 경우도 있대요. 우와. 그런 경우는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을 치고 도망을 예. 못 치면은 그 사람 얼굴을 다시 한번 꼼꼼히 다시 보고 나서 후에 또 한번 체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밖에 눈보라가 치고 있고, 막 지금 내려가면 죽는 건데, 그 안에 귀신도 있고, 그러면 진짜 미치겠다. 엄청 미칠 거예요. 그분들 말로는. 그래서 이 얘기를 아시는 분들은 가끔씩 이제 대피소를 들어갔을 때 어느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래요. 예. 그런 분들은 이런 걸 알고 실제로 세보신 분들일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후에 실제로 좀 베테랑 등산객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자기도 이런 일 겪은 적이 있다고 막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았어요. 막 숨죽이게 된다, 오늘 이야기가. 이 대피소 관련된 거는 저도 겪은 게 하나가 있어갖고 조금 저도 소름이 좀 많이 돋는 게, 이제 다큐멘터리를 하다 보면은 그 운해라 그러잖아요. 예. 산 꼭대기에서 이제 구름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거. 오, 예. 그거를 찍으러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예. 네,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아침 새벽녘에 찍을 수 있다 보니까 한 4시? 5시쯤 산을 오르기 시작해서 대피소에서 자고 나서 새벽 한 3시쯤 일어나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걸 찍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원체 이런 데서 밤 등산도 많이, 야간 산행도 되게 많이 했던 차였고, 원래 시골 출신이라 산도 많이 탔다 보니까 감독님한테 됐다고 이거 찍는 거 어려운 거 아니라고 나 혼자 올라갔다 오겠다고 한 다음에 혼자서 올라갔어요. 예. 원체 뭐 무서운 것도 그닥 없고 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그때도 낙양특집을 한참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잖아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예. 그때가 운해라는 게 겨울에만 볼 수 있어요. 겨울에 되게 오. 예쁘게 보여요. 예. 뭐 원리는 모르겠지만 과학적인 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겨울에 되게 잘 보이다 보니 그때도 이제 한 1월 달 조금 넘었을 때였는데 올라가는데 해가 좀 일찍 지잖아요, 겨울에. 느낌이 쎄한 거예요. 아, 이거 왠지 나올 것 같다. 이 예. 생각을 하면서 되게 조심조심 올라갔어요. 혹시 나와도 이제 체력 관리를 좀 해가지고 나오더라도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각을 만들어놔야지 하면서 체력 관리하면서 좀 천천히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는 내내 딱히 그닥 아무 일도 없는 상태였고, 대피소가 딱 보여갖고, 아, 됐다. 이제 대피소 들어가면 뭐 상관없겠지 하고 나서 대피소 문을 딱 열었는데, 사람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때 6분인가 7분인가 계셨는데, 예. 그분들이 이제 저를 딱 보더니만 되게 어이없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막 쳐다보는데 뭐야, 쟤는 어떻게 올라왔어? 막 이런 생각을, 이런 눈빛으로 막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일반적인 등산객보다 짐도 훨씬 많고, 왜냐면 샤는 장비를 다 들고 올라간 상태니까. 일단 짐을 구석에 내려놓고 이제 인사드렸죠.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니까 그분들 하는 말이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이러니까 요 앞에서 지금 사람 한 명 굴러갖고 죽어갖고 등산로 막아놨다고. 뭐야? 예. 그래갖고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이 생각을 딱 하는데 막 조용히 생각하니까 등산로는 이렇게 옆에 이렇게 끈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아,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그 끈이 안 보였던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예. 그 생각을 했죠. 저는 항상 산 올라가기 전에 그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저도 고수를 같은 거 하거든요, 항상. 예, 고시래. 하면서, 하면서 이제, 무사히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런 걸 해서, 제 생각은 이제 산신이 그 대피소로 안내를 해준 게 아닐 거란 생각을 했죠, 그때는. 예, 예. 그런 거 다 피해갖고, 어쨌든 대피소에 도착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 대피소에 도착해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그냥, 왠지 분위기가 무서워질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농담 삼아서 저는 그 촬영 때문에 등산로 외곽 쪽으로 해가지고 다 가로질러 올라왔다고. 예. 그분들도 이제 막 갑자기 안심하는 표정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후에 이제 얘기하는 게 제가 귀신인 줄 알았대요. 굴러 떨어진. 네, 굴러떨어진 그 귀신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예. 좀 경계를 했던 건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직업 같은 거 이제 서로 설명하면서 이제 막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원래 산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간단하게 막걸리 정도는 항상 하시잖아요, 그분들. 아, 예, 예. 그래서 그 밤에 이제 그때 한 10시도 안 됐을 때니까 막걸리 좀 한두 잔 마시고 자고 일어나서 촬영을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이랑 막걸리를 마시다가 제가 낙양 특집을 좀 많이 찍어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그분들이 막 무서운 얘기를 해달래요. 막 지금 연원대처럼 이런 분위기처럼 막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막 해달라 그래서 몇 개를 툭툭툭 던져줬어요. 예, 예. 막, 와 진짜 무섭다 이러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저도 그때 당시 이제 그분 청소하시는 분한테 대피소 그걸 들어갔고 숫자를 셌거든요. 들어가자마자.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딱 해주면서 이 얘기 똑같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대피소 숫자 세면은 딱 그게 있다 한 다음에 그 얘기를 딱 해주니까 그분이 그럼 들어올 때 몇 명이었냐고 한다면 그때 정확히 숫자는 제가 6명이었죠 이러고 나서 그 자리에 있는 숫자를 세는데 5명인 거예요. 와, 예. 진짜 6명이었어요? 정말 6명이었어요. 제가 셌던 숫자는. 근데 얘기하다가 이제 그쪽에서 이 얘기가 나와서 그때 몇 명이었냐고 해요. 6명이었죠. 이러면서 그래? 하면서 숫자 딱 세는데 보니까 5명밖에 안 앉아있는 거예요. 본인 포함해서? 아니 저는 포함 안 하고 셌죠. 와, 그럼 진짜로 6명 중 1명은 귀신이었던 거겠죠. 뭐. 하기야, 아사라님 귀신 느끼잖아. 보시고. 어느 정도 있으니까 저도 느낌이 좀 쎄한 게 있어갖고 이렇게 센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정작 따니까 5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되게 놀란 거예요. 막 놀라갖고 왜 그런 얘기하냐고 장난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좀 겁을 주려고 장난을 치는 줄 알았대요.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충 막 분위기 좀 싸해지고 막 그래갖고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잠을 자려고 이제 딱 누웠는데 이상하게 제가 그날따라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예. 술 타서 되게 피곤해서 잠이 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대피소에서 들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그 대피소 관련 괴담 들었던 것 중 하나가 대피소에서 잠이 안 오면은 절대 자지 말래요. 아, 그냥 날밤 깔아. 네, 차라리 그냥 밤을 새버리래요. 그러니까 예, 예. 왜냐면 대피소까지 올라가면 이미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잠이 안 온다? 그건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런 경우 무조건 밤을 새야 된대요. 예.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대피소에서 밤을 샜어요. 밤을 이렇게 새려고 이제 할 것도 없겠다. 좀 겨울이니까 스토브에다가 불 붙여놓고 이제 커피 타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마시고 있었죠. 예. 또 마시다가 이제 핸드폰이 진동이 와가지고 핸드폰을 보니까 이제 감독님이 뭐 문제가 있냐 뭐 없냐 왜 연락이 없냐 막 이런 걸 막 보내시더라고요. 예. 연락을 보내고 있었어요 감독님한테. 아 지금 대피소 들어와가지고 이분들이랑 막 막걸리 간단하게 한잔 했다. 지금 잠 안 와갖고 커피 한잔 하고 있다. 딱 이러고 있는데 감독님이 갑자기 그 전화 좀 걸대요. 그러니까 예. 회의할 게 있다고. 예. 전화 회의를 했어요. 뭐 이번에 못 찍고 내려오면서 이것도 찍어라 이런 막 저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근데 거기 그분들 되게 오랫동안 오신다. 지금 거의 12시인데 아직도 술 마셔? 오! 이러시는 거예요 감독님이. 그래고 저밖에 안 일어나 있는데요 이러니까 한다는 말이 야 그 주변에 이렇게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 소름 돋아. 와. 너무 근데 그 순간 딱 느꼈던 거 너무 흔한 얘기잖아요. 그렇긴 하지, 예. 그래갖고 아유 감독님 그러니까 저도 그래갖고 너무 흔한 얘기여가지고 감독님한테 감독님이 나 놀리려면 한참 멀었다고 내가 낭만치집을 몇 년을 했는데 그런 거에 놀라냐고. 예. 그러니까 좀 감독님이 저 놀리는 줄 알았어요. 너도 한번 겁먹어봐라 이러면서. 그래갖고 이런 흔한 얘기로 난 겁을 먹지 않는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감독님이 야 아니라고 진짜 놀린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애를 바꿔줘가지고 야 네가 얘기해봐 너도 들어봐 했는데 근데 걔도 아니 진짜 들리는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장난 그만 치라고. 아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분들이 막 이제 열불을 내기 시작하면서 야, 기다려봐. 녹음해가지고 들려줄게 한 다음에 그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른 거예요. 예.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고 나서 한 1분 정도 지난 다음에 야, 끊어봐. 내가 녹음 파일 보내줄 테니까 한 다음에 뜯고 통화 파일, 녹음 파일을 딱 보내준 거예요. 재생시켜보니까 제 주변에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와, 진짜 들려요, 그게? 녹음까지? 네. 그러니까 막 사람 말소리 같은 느낌은 아닌데 이게 자연적으로 나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이야. 그러니까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리니까 이제 아 내가 오늘 진짜 잠자긴 글렀구나. 예. 진짜 밤새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괜찮다고 뭐 이제 익숙하다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무시고 내일 촬영하고 내려가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문자 대충 보낸 다음에 저 이제 분위기상 아 일단 주변에 있는 건 확실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가만히 그냥 앉아갖고 커피 그냥 마시면서 눈은 그냥 조용히 감고 있었어요. 근데 예. 그러다가 깜빡하다 잠이 들었나 봐요 제가. 예. 피곤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잠이 딱 들어오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앞에 사람 2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스토브 앞에. 예. 근데 잠결에 그 생각을 했어요. 야간 산행하시는 분들 중에 새벽에 대피소 도착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아 그분들인가 하고 나서 이제 잠결에 그냥 대충 딱 그분들 얼굴을 보고 나서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하니까 그분들이 그러셔요. 아 왜 여기서 자냐고 가서 제대로 누워서 주무시라고 하면서 저를 이렇게 안내가지고 이제 딱 가더라고요. 예. 잘 수 있는 거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자고 나서 저는 알람을 이제 새벽 2시 반을 맞춰놓은 상태여가지고 바로 거의 제 느낌상 그분들 만나고 한 1시간도 안 돼서 깼을 거예요. 예. 깼는데 원래 저랑 술 마시던 멤버 말고 아무도 없었어요. 직접 겪으신 거네, 이거. 네. 와, 산은 진짜 위험하긴 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대피소 쪽이 좀 유독 심한 것 같아요, 그게. 아, 그 대피소 쪽이.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건 나중에 이제 무다 형님 말씀이랑 이렇게 섞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아무래도 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대피소는 진짜 조난을 당했을 때 한낮의 희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요. 예.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피소에서 만약에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럼 얼마나 그게 한스러울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어떻게든 살려고 거길 갔는데. 네, 그쵸. 거기서조차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거기서 목숨을 달리하면 그게 얼마나 한이 되겠냐고.
진짜 무섭네요. 이게 오늘 산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산에서 실제로 산악 구조원 분들이나, 그리고 아스라님 본인, 그리고 이제 산 청소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1시간 정도거든요? 네. 와, 지금도 원래 좀 많이 이야기 못 하신 것도 있겠죠, 사실? 많이 얘기 못했죠. 와, 저는 항상 그 직업별로 금기시되는 행동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야, 일부러? 한번 이런 얘기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제 얘기가 떨어지게 되면 할 얘기가 없다 보니까 딴 얘기를 해야 돼요. 아이고, 아직 한참 남았죠. 네, 아스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